정체성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어떤 경우도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신경질에 짜증스럽게 누구한테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회사 일 때문에 신경질 내는데 그건 회사 일 때문에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일을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개 손해가 나잖아요. 그런 거는 일을 잘하는 거는 좀 걱정해 주는 거고 서로 그 화내서 얘기했다는 것보다도 일을 잘하기 위한 어떤 필수 어드바이스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서는 개인적으로 화를 낸 적은 없어요. 뭐 돈을 띄든지 뭐 연구를 오래 하다 보면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주잖아요. 연구 해오었다고. 주면은 회사 문 나가자부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연구해오었다고 박사고 뭐 해도 회사 문 나가자부터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좀 못 썼나 보다.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돈을 못 썼나 보다. 이제 갚아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단지로 바꿔서 이제 그거를 체인지 마인드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히트펌프라는 이게 처음에 히트펌프 할 때 기술적인 게 있다고 질문도 받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히트펌프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여러분들 내가 진짜 물론 자기가 살아온 길이 가장 어렵게 살았다고 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가 사는 삶은 기적적으로 어렵게 살았다. 월급쟁이만 쭉 해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운동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건 사람은 자기 삶의 기적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도저히 이거를 불가능하다. 이런데도 가능하게 온 것이 인간의 삶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실증 시험이 없는 공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히트펌프가 1950년대부터 했어도 저처럼 많이 만들어보고 실패한 사람이 없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137번 정도 실패하는데 하나 만드는데 한 5천, 6천 들어가면 또 3천, 2천 들어가는데 137번 설치해갖고 실패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돈 다 쓰고 300억 다 쓰고 딴 사람들 돈도 100억 몇십억 한 400억 정도 이상 들어가서 개발된 게 히트펌프. 히트펌프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거 뭐 시시한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차세대 어떤 그 대체에너지 역할을 히트펌프만이 해야 돼요. 첫째 공해가 없고 효율성이 좋은 히트펌프만이 해야 돼요. 차세대. 우리가 냉난방을 하면은 뜨거운 물 찬물이 주거든요. 냉난방이 뭐가 있어요? 뜨거운 물 찬물 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있는데 이거는 조그만 건 돼요. 조그만 건데 큰 거는 뜨거운 물 호텔이나 이런 거 뜨거운 바람 찬바람은 어림도 없고 호텔 정도면 전부 뜨거운 물 갖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찬물 갖고 냉방하고 거기서는 올더니 저희들이 개발한 히트펌프가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남들은 우리를 비교해서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다.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죠? 히트펌프의 개론은 아시잖아요. 히트펌프라는 게 뭔지. 히트펌프라는 거는 저온에서 고온을 20도가 30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도에서 30도 합하면 25도가 되잖아. 근데 이 20도를 이 30도에 물이 있다고 치면은 30도를 60도로 올리려면 공기는 20도고 공기에서 열을 뽑으면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20도의 열을 뽑으면은 마이너스 15도 나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 올라오는 5도의 열을 물에다 쏘는 거예요. 그럼 물이 30도가 35도가 되고 이게 60도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저온에서 열을 흡수해서 더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가장 좋아요. 히트펌프 큰 돈이 안 들고 근데 그거를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찬물이 있으면은 그 찬물을 한 번에 23도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한간에 이게 37도 물이 저희 기계를 통과해서 나오면 60도로 나온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냥 나올 때 파이프에서 지나가는 속도 그것뿐이 없어요. 열변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60도로 나오는 거예요. 37도 물이 들어가면 60도, 40도 물이 들어가면 63도로 나온다고. 그런데 41도 물이 들어가면 64도로 나와요. 그건 안 나와요.
41도 물이 들어가면 64도로 나오냐? 그건 안 나온다고. 왜? 그것이 임계온도 크리티컬 어떤 그 포인트라서 임계온도예요. 우리 압력하고 비하고 렌탈비 이동량하고 전부 다 상변하기 위해서 그것이 임계온도 23도까지 찾아낸 것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지금은 이제 그에 대해 학술적으로 발표가 안 됐지만 50년, 100년 후에 되면 지혜가 연구가 상당히 위대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히트펌프는 우리 전문적인 엔지니어시지만 아주 탑 엔지니어시지만 5도뿐이 못 올려. 모든 히트펌프에서 온도차는 5도뿐이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것만 23도를 한 번에 올려요. 그래서 요 끝나고 삼성 옴니타워를 가보셔야 되는 삼성 옴니타워라는 데가 뭐냐면 삼성 사장단들만 사는 대표이사만 사는 옴니라는 것이 맨 꼭대기라는 얘기예요. 전지사는 그런 뜻도 있고 맨 꼭대기라는 뜻인데 삼성 사장단들만 72명이 사는 빌딩이에요. 주상복합인데 10층까지는 오피스고 12층서부터 29층까지는 여기 이 사장들만 사는 개인 주택이에요. 85평짜리. 96년에 이건혜이랑 밑에 72명의 대표이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삼성이라는 회사는 전체 대표이사는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라. 거기 회사에 저희가 전체를 다 했어요. 처음에는 2005년도에는 이게 세대 가지고 아파트만 했어요. 72세대. 해보니까 워낙 좋거든요. 난방비가 40만 원, 13만 원 나오고 17만 원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23만 원 나오고 제일 높고 그러니까 매달 40만 원씩 나왔어요. 난방비가. 그리고 40만 원 할 때는 간헐 난방을 해요. 보일러 떼서 하는 거는 이제 간헐 난방으로 보일러를 계속 뗄 수가 없어요. 80도, 900도인데. 그게 계속 뜨거운 물 보냈으니까 쉬었다가 떼니까 쉬는 시간에는 또 그 사이에는 춥다고 난방이 식으니까 그렇다면 계속 보낼 수가 없어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월던 거로 하게 되면 온도가 1도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돼요. 23도 맞춰서 22도 켜지고 2도 차이로 22도 되면 기가 문이 열어지고 오픈이 되고 이 물이 그 24도 되면 이제 꺼지고 닫아지고 이런 시스템이 24시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연속 난방이 되는 거예요. 지역 난방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난방도 아파트마다 오는 것이 간헐 난방식으로 받는 거지 아침에 받고 점심에 받고 저녁에 세 번 하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 옴니타워만은 한겨울에도 1도도 차이 안 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빌딩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2005년도에 세대를 써보고 나서 60와트 세대를 써보고 나서 2009년도에 전체를 다 했어요. 9대 더 납품을 해가지고. 그래서 삼성 옴니는 보일러실이 전부 다 물탱크 1200톤을 밑에서 설치했어요. 지하 8층에다. 그래 놓고 지금은 이제 기계 12대 가지고 냉난방 같이 동시에 하는 건 11대. 한 대는 난방만 전면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는 확보가 됐는데 엔지니어링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이렇게 생겼다. 2000평이 이렇게 생겼다. 3000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공기에서 열을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쓴 예를 들어서 지하 같은 70평에서 기계 한 대 정도는 70평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7평에다 기계를 놓는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뽑을 수 있다. 또 하나 뽑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좀 내보내지 바로 옆에서 쓰는 건 효율성으로 어렵다. 자꾸 찾으니까 옆에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계산해서 했는데 그동안은 지가 다 계산해서 했어요. 제가 뭐 100개든 200개든 다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다 실패하는 거 지가 다 계산했었는데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랑 같이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세월하고 저희가 우리 최 수장 나가셨지만 최 수장님하고 좀 연결을 해서 이사하고 저희 히트펌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여기 엔지니어들이 인식을 하시게 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거를 의뢰하면은 설계를 빨리빨리 나서 하게 되면 이제 시공사는 많잖아요. 시공을 쓰는 사람은 그 설계 도면만 나오면 시공을 쓰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0년 내지 100년은 뭐 무난하게 저희가 개발한 히트펌프하고 지장 없이 어디다 갖다 설치해도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히트펌프하게 되면 소음 때문에 이따 가시면 소음이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 팬룸에다 넣어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 회장님이 돌아가신 회장이 저랑 같이 그걸 만들 때 지하 5층 이하니까 사람들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 팬룸을 없애버리고 자동차 한 대로 더 주차시킨 거 팬룸을 없앴어요. 기계에다가 팬을 좀 큰 걸 달아서 3.7kW짜리를 달았기 때문에 0.75달 팬을 그 팬에서 막바로 바깥에까지 밀어내기 위해서 0.3.75짜리 팬을 달았어요. 그래서 좀 시끄러운데 앞으로는 시끄러운 것도 좀 지금 것보다 훨씬 작고 또 컴프레셔가 시끄럽게 돌잖아요. 컴프레셔 소리가 그것도 소음을 방지하고 저희가 개발을 해갖고 소음은 지금 소음의 컴프레서 소음의 95% 정도를 잡고 열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발포시킨 금속을 알루미늄 발포시킨 거 갖고서 샘플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갈 때 그런 걸 같이 해서 나가면 소음도 좀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히트펌프에 대해서라든지 혹시나 기술적인 거 엔지니어 되시는 분들이 의심을 했다든가 아니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제가 히트펌프에 관한 거는 무엇이든 좋으니까 서로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거. 연구를 못 하셨으면 다음 기회에 연구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를 히트펌프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저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기사학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래도록 할 것 같아요. 기사학은 첫장 나가셨지만은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엔지니어링 회사는 세워놓고 하고 싶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또 사장 마인드도 그러시고 그래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밑에 엔지니어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히트펌프 공부는 그 과정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컴프레셔 안에서 냉매를 압축시킬 때 과열 증기가 나와요. 과열 증기 상태가 됩니다. 이 과열 증기 상태에 어느 정도 증기 상태에 되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과열 증기라는 것은 압력은 얼마가 돼야 되고 온도는 얼마가 돼야 되고 과열 증기일 때 부피는 얼마가 돼야 되고 엔탈피 이동량은 얼마야 돼야 되고 고압은 얼마, 저압은 얼마 이렇게 아까 압력 중에서 그런 걸 전부 그 컴프레서에서 일어나는 거를 미리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증발기에서 컴프레서를 두르는데 그때는 건조포화 상태에 그 가스가 들어야 돼요. 그런 건조포화 상태 되려면은 델타 T 어느 정도에서의 엔탈피를 이 공기에 있는 열을 뽑아들이면 저희들은 마이너스 30도에서 뽑아요. R22가 갖고 마이너스 30도 보면 우리 다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있어서 지금 다른 히트펌프는 마이너스 10도도 12도도 보는데 월드원법만 마이너스 30도 뭐 찍어보면 되니까 그 순간을 내가 만약 여기서 찍으면 마이너스 30도 나오나 마이너스 29도 나오고 찍어보면 내가 온도계 꽂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희 기술인데 건조포화 상태 할 때 그런 게 저희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차제로 물의 상변화 레이셔라고 해서 물이 응축되고 증발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화되고 얼굴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서는 뭐 기화될 때는 539kcal가 들어가야 기화되잖아요. 그래서 물 1톤을 기화시키는 게 1톤 보일러 있냐고 증발시켜서 내보내는 게. 그럼 539kg가 1시간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우리가 얼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얼릴 때는 79.68kcal 들어가야 어는데 그냥 쑥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도에서 요만한 물이 어떻게 해야 융의 잠열이라고 해서 뭐고 기화 잠열, 융의 잠열인데 우리 잠열이라고 그래. 온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센스 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온도가 있고 하나는 레이턴 히트라도 잠열이 있어요. 잠열은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실제로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는 레이턴 히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원은 다른 회사보다 계산한 게 뭐냐면 그 마이너스 5도에서 잠열을 흡수량은 얼마, 마이너스 10도에서 잠열 흡수량은 얼마, 15도, 30도까지 전부 다 그거를 1도 차이에서 잠열 개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마이너스 10도다.
그러면 어느 것이 13분 만에 온다. 그러면 우리 12분 90초 만에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다른 어떤 에디셔널 힐링 시스템 안에도 그냥 그것이 자연에서 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이 13.87도에서 결로가 생기거든요. 결로가 생기는데 13.87도에 생겼는데 13.8, 14, 12도쯤 되면 결로가 생겨서 착 내리면 결로가 안 생겨요. 그 내리는 거는 0.1초 만에 딱 떨어져요. 자연의 섭리는 0.1초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포인트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 13.87도 계속 유지하고서 물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물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다시 입증된 거기 때문에 또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올드워는 과학적인 거를 저희들이 실증 시험에서 찾아내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조금 이따 가서 보실 삼성업무 히트펌프는 가서 보실 히트펌프는 그 상변화 레이쇼를 실제로 지가 계산 다 해가지고 매번 실증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그래프에 선을 만들어서 파이프 두께라든가 거리라든가 냉매 양이라든가 냉매 상태를 수십 번 수백 번 테스트해가지고 계산해서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라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님들이 좋고 교수들이 많이 한다도 그 사람들은 만들어보질 않았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 말로 가르쳐서 시합을 못 내보내는 거예요. 농구나 배구 같은 거 말로만 가르치고 시합 내보내면 안 되는 실제로 자기가 해야지. 근데 실제로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연구소에서는 히트펌프를 못 만드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실증 시험했으면 그 사람도 저도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구소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또 사람 바꾸고 그리고 오나가 1억, 2억, 10억 자꾸 들어가는데 20억, 30억, 100억 들어가는데 계속 실패하면 그거 만들려면 오나가 없다고. 요번에 대성처럼 묻고 저기 그 엔지니어들 고발시키고 프로가 엔지니어들 서로 그거 너희들 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근데 연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기계를 오늘 한번 구경시켜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순간이 뭐냐면 미래로 가는 첫 순간이에요. 스타트예요. 100m 뛸 때 스타트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원의 엔지니어님들은 우리 여기 뒤쪽에 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요 이거 처음에 이거 조 대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 뭐 몇 년 됐습니다만 이 기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 내가 기술적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기술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가 깨우친 대로 우주가 뭐고 삶의 목적이 있느냐 왜 사느냐 도대체 마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행복이 뭐냐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강의 이 기술적인 강의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잘 결과만 가지고 이거 다른 데보다 좋다 이 결과만 가지고 오히려 그런 쪽에 본인들의 그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 깨우쳐서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뭐 지가 보질 못하고 여러분들 뭐늘 깨우쳤다 뭐 마음 수련에다 가르친다 해도 그 사람은 전부 다 목적이 돈이다. 목적이 돈이야.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돈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돈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서로 알고 알아보자는데 알아서 같이 각자가 왕이니까 각자 왕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세원의 지금 엔지니어를 처음 들으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제가 바라는 히트펌프가 앞으로 차세대 냉난방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27%를 차지합니다. 전체 전기 생산량의 27%가 냉난방에 쓰는 비용이에요. 우리나라 뭐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래요. 일본, 독일, 뭐 영국, 미국 전부 다 27%가 냉난방에 필요한 이 전기를 생산 양에 모터가 한 48% 되고 전기 생산량이 그런데 모터 48% 중에 히트펌프로 여기 그 냉난방 쪽에 에어컨이든지 아니면은
뭐 냉동기라든지 돌리는데 또 쓰다가 또 보일러도 마찬가지죠. 보일러도 전기 들어가야잖아요. 기름만 갖고는 안 되잖아. 거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전기가 27%예요. 그러니까 히트펌프가 저희가 27% 많죠. 약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27%는. 그러니까 직금도 늦지 않고 이제 최원년기예요. 원년기니까 히트펌프에서 공부 좀 더 하시고 또 언제든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경험했던 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기술 빼갈까봐 뭐 그런데 지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이 만들어만 줬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봐. 그래서 저는 20, 30대, 40대, 50대의 젊은 사람들한테 기술을 좀 가르치고 또 이 히트펌프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만드는 기술 있잖아요. 모터를 만드는 기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아이디어가 많은 거를 융복합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런 걸 잘 모르면 할 일이 없는 거고 그런 걸 많이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5시간만 자면서 계속 그걸 써놓는 거예요, 제가.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난 거를 좀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저도 이 젊은 엔지니어를 만난 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좋은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사장님 마인드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참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힘을 합해서 같이 하고 또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건 좀 숙제 같은 것들 해주시면 좋고 특히 이제 우리 세원 사장님하고 알아갖고 세원 사장님도 제 가게 한번 들어오셨었는데 우리 여기 이제 부사님은 굉장히 아주 오래 오셨고 저 김 부사님은 오래 오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중국에 그 에너지 회사하고 조 대표가 지난 주말에 가서 계약을 해왔어요. 중국 전체를 히트펌프를 월동으로 해보려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내가 사장님하고 조금 전에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에너지 쪽에는 굉장히 제일 큰 회사예요. 에너지를 수입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회사죠. 미국에서 우리 100조를 수입하는 이런 회사가 냉난방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난 1월달에 단동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개월 이상 막 거기 단동에만 있었어요. 마이너스 17도입니다. 17도. 우리 히트펌프를 3대를 갖고 가서 실험을 하는데 2대를 설치해놓고 실험을 하는데 물 60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결과에 단동은 이제 그 석탄을 못 떼게 되니까 중국은 석탄을 못 떼게 돼요. 공해 때문에. 그다음에 가스도 떼는 걸 점점 자제하게 되는데 중국 거기서보다 한 평에 1평방미터를 한 평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한 평은 중국은 3평쯤이에요. 대략 약. 근데 한 평에 5개월 정도 난방비가 27 중국 돈 원이라고 27 위엔 5개월 동안에. 근데 우리 걸로 하게 되면 5위엔에서 6위엔이면 돼요. 우리 거를 히트펌프 썼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다 이게. 이건 뭐 얘기할 수도 없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세계 어떤 걸 갖다 대도 5위엔 6위엔 갖고 5개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당으로 대토세 많이 올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만드니까 30톤 물탱크를 해놓고 거기다 뜨거운 물 30도, 60도를 만드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가 거기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끌어다가 난방하는 건 자기들 입장이고 우리는 물탱크에다 30도를 얼만큼 많이 빠른 시간에 채워넣느냐. 그래서 다른 저희가 100kW 갖고 그런 엔진을 100kW 갖고 전기 보일러나 다른 히트펌프 그것뿐이 없잖아요. 물 데피는 거는 히트펌프 아니면 전기 보일러 빨리 딴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지구상에 나와 있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 다른 거 뭐 모터로 해서 그런 건 다 그거는 양이 작아서 안 되고 그런데 3.6톤 만들어요. 1시간에 100kg 전기를 주는. 그러면 3.6톤 만들어 3.7톤 만드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알아. 보일러도 그 100kg 갖고 1시간에 다 조건이 37도 물을 60도로 만드는 거예요. 델타 T 23도 올라가는 기준은 똑같아야 하잖아요. 기준은 뭐 40도에서 63도를 만드는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3.5도 저희들은 15톤을 만들잖아요. 14톤에서 15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시간에
같은 전기 갖고 뭐 기계는 틀립니다만 기계도 60W대 같은 거 다른 데 해서랑 비하면 크기도 거의 조금 더 크지 한 20%더 커요. 그렇다고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보물 뭐 다이아몬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금액도. 다만 어떻게 냉면을 가지고 상변화 레이쇼를 적시적소해. 아까 얘기했던 건조부화 상태, 과일 증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그 냉매 저기 응축기로 오면 포화 액체 상태가 돼 있죠. 포화 액체 상태 만들고 이렇게 대출 리퀴드나 포화 액체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시트펌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리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혹시 뭐 느낌 상황을 대략 말씀하셨는데 이제 항의자 그런 것도 원래 하고 저는 지금 뭐 이제 저희 히트펌프에서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네. 저희 이제 실적 경험이 이제 회사에서는 없으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네. 사례들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히트펌프 시중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지금 기존에 나오는 히트펌프하고 지금 현재 회사님 이제 개발하신 히트펌프의 좀 차이점을 좀 알고 싶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02년도인가 제가 모스크바 가서 일단은 그 마찰열을 이용하는 모터를 돌려서 에코 에너지라는 거를 저도 모스크바 가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대로 에너지는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보일러회사를 다닐 때 그거를 이제 보일러에서 네, 강원보일러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경영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뭐 그러니까 R21 냉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냉매 뭐 냉각하고 증발하고 했을 때 다른 그 히트펌프와 우리 지금 제품의 히트펌프의 좀 어떤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뭐 상변화에 대한 포인트 그런 계산이 돼 있는 것들에 대한 차이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예. 거예요. 그 다른 히트펌프는 히트펌프 그러면 99%가 에어투에어입니다. 99%가 공기 대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트펌프 그러면 99%가 에어투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어투 워터는 1%다 0.1%도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판매량이나 숫자를 얘기해봐. 그럼 지인은 에어투에어는 안 오고 에어투 워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인은. 그러니까 에어투 워터 히트펌프하고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에어투에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조그만 것뿐이 안 돼요. 에어투에어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라도 하나 더 5개쯤 이렇게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서 못 쓰는 거예요. 전기 무진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거는 5배, 10배 가까이 더 들어가 같은 킬로와트. 그러니까 에어투에어는 제어하고 에어투 워터를 얘기할 때는 다른 데는 상변화 레이셔를 보기 때문에 압력을 만들 때 이 우리가 15kg에 54.5도 기준으로 해요. 컴프레서 압력을 15kg에 54.5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0도를 만들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압력을 좀 올려가지고 90kg에 70도 정도를 만들어요. 근데 저희는 110kg에 110도를 만듭니다. 압력이 110kg에 110도를 만들면 고압이 걸릴 때 110kg를 만들어요. 컴프레셔 압력을. 그러니까 저희는 순간적으로 통과되는 그 압력도 높고 또 하나는 압력을 여러분들 압력을 높이려면 컴프레셔 압력을 높이려면 이 작은 컴프레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컴프레서도 같이 세트로 이제 그래서 컴프레셔도 갖고 냉매도 갖고 자재도 갖고 모든 게 다 같아요. 다 같은데 우리 걸 주고 우리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그 옛날에 우리 기계연구소에서 우리 걸 사다가 그 한번 실험해 보려고 자기들이 왔다 갔다 못한 거예요. 월도에 오면 60도가 나오는데 지들이 사다 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냉매 쓰는데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 못해갖고 저한테 왔어요. 당신 죽을 때까지도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우리한테 이 사람아 돈을 내고 좀 사가든지 응? 당신 상변화 레이쇼 계산할 줄 모르지 않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바늘기 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껴주길 바라느냐 이거야. 바늘기를 머리다 놓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이사님? 이사님은 무슨 이사님? 함이사. 그 함이사가 생각하시는 거는 다른 데는 전부 다 압력 개수가 낮고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요. 양이.
우리가 압력이 높고 부피가 많기 때문에 엔탈피 이동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쪽 그 증발기 쪽, 실외기 쪽에서 올 때 건조포화 상태의 레이쇼, 온도, 압력 이걸 딱 맞춰서 컴프레서 들어오고 컴프레스 압력은 음축기에서 이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그 폭발되는 점이 있는데 익스플로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다른 사람 못 찾는 거예요. 월도는 찾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또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있는데 여기다 숯불을 한 10cm를 채우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를 던지에 채우느냐? 숯불에다가 눈덩어리를 던지면 채워도 이것도 알아냈어요. 눈덩어리. 얼마만 크기로 던지나 실증 시험을 안 해면 모르잖아요. 콩만큼 던지에 채우든지 반만큼 던지에 채우든지 더 던지면 키가 꺼지고 더 던지면 이게 그런 월도는 던지는 것대로 계속 다 10cm 채우려고 했던 그 포인트를 찾아낸 거죠. 그 익스플로션 포인트를 찾아낸 걸 가장 큰 거죠. 그것도 내가 한국 할 때일 때 환하게 터지는 것이 그 익스플로션 포인트를 못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뇌관에서 안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터진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열교환 히트 익스체인지 시킬 때는 그냥 미지근하게 갈 때는 5도 정도뿐이 안 돼요. 시간을 더 갖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5도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션 포인트를 찾으려면 노력도 안 했고 아까 얘기는 그 이 엔탈피 이동량에 엔탈피를 많이 칼로리를 많이 이동시키는 법도 모르고 또 과열증기 상태에서 압력을 조정해서 그거를 밸런스를 음축하고 압축하고 밸런스 맞추는 것도 모르고 팽창되는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옛날에 냉동기 돌리는 거에 또 히트펌 만드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박사인데 그런 걸 거른다 관점을 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 냉동기 사이클을 반대 사이클만 돌리는 것만 했기 때문에 온도도 낮고 그렇게도 못하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지들은 상면화 레이쇼라고 하는데 상면화 레이쇼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한의사인데 그거를 설명해서 만들려면 2년 내지 3년 한의사가 내 밑에서 그 공부를 해야 돼요. 랜드런 걸 갖고 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방금인데. 미안합니다. 저는 화면을 들어가 있어서 뻔을질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더 연구해가지고 서로가 충분히 한의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제가 기술적인 건 말로 설명을 해서 실증 시험은 같이 해보면 해야 돼요. 말로 한 거고 차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얼지 않게 하는 거 있잖아요. 프러스트레이션도 계속 해야 돼요. 얼지 않게 하는 거. 어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한 4%가 민물 안에 짠물 안에 4%가 바닷물에서 우리가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그냥 먹으면 한 1사 먹으면 그냥 직사해요. 바닷물에 거기서 그냥 직사하는 도끼도 있어 직사하는 도끼 4%의 염분도 있지만은 그 풀 같은 게 잘못하고 바닷물에 현대도 그러니까 바닷물을 얼리는 거라. 그러면 나트륨 LAC가 그쪽으로는 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은 거를 갑자기 압력으로서 눌려갖고 맑은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아이디어 아니야 아이디어.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이 물 만드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월도는 3번에 시도해볼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40도는 43도만 내리면 바닷물이 확 얼어버리거든. 그러면 어는 거는 물이거든. 일반 물 H2O만 얼잖아요. 그래서 확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온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냥 바닷물에 밑에 리퀴드 상태로 되어 있는 건 전부 나트륨 성분만 그냥 밑으로 흐르고 위에 넣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것만 딱 접어서 압축시키는 건 순수한 피어 얼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시도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을 그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금전적인 여유라든지 맨파워 여유라든지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계속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좋으니까 제가 하고 앞으로 이제 전 더 만날 기회가 자주 있어서 다른 히트펌 보고 차이점은 첫째 다른 히트펌 5도뿐이 안 나온다 이거죠. 델타 T 5도뿐이면 우리는 23도인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물량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 두 번째는 다른 히트펌은 계속적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얼기 때문에 그 이 히터를 갖고 저기 뭐야 식혀주는 시간이 있어야 돼. 녹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24시간이면 5시간 정도는 못 돌려요. 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는 장치가 없어요. 24시간이면 23시간 반 돌아요. 우리는 얼 수가 없잖아.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갈 때 30분 거리 더 오는 거 알잖아요. 29분에 잘라주면 기계를 조금씩 확 떨어져 버리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상당히 좋죠. 거기서. 이렇게 땡겼다가 올라가. 놔두세요. 또 다른 씨 또 뭐 질문하시고 다른 것도 좋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한번 질문. 질문 뭐 얼마든지 좋으니까. 지금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데이터가 돼 있으시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스페셜로 다 설계를 하시는 거네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히트펌프를 놓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기관이 틀리니까 이제 어떤 지금 아까 60Rt가 다른 데보다 20%는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단은 회장님이 어느 수기 계산이라고 하시나 아니면은 데이터 계산을 안 하실까요? 왜냐면 데이터 계산이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60만원짜리는 15만 3천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보일러가 1톤짜리 63만 킬로칼로리 아니에요. 보일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라고. 15만이니까. 15만 킬로칼로리가 나오는데 보일러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보일러의 효율 63만 킬로칼로리 나오려면 보일러 떼가지고 효율상으로 63만 킬로칼로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70만 2리터를 73리터를 태워야 칼로리가 만 칼로리를 할지라도 가스가 63만 90% 정도 나오는 걸 보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100% 다 나오는 거지 효율이. 그래서 삼성온리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파트만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9톤짜리, 4톤짜리 2개, 1톤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아파트 72세대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45만 킬로칼로리가 충분한데 왜 이렇게 보일러가 1톤 보일러 하나가 남는데 왜 이렇게 설치를 막 크게 했냐. 거기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 처음에는 내 계산이 틀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내 계산이 맞는 걸 실제로 해보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숫자로 계산해서 얘기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우리나라에. 경험도 없고 실제로 숫자로 돼서 전부 숫자 계산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저를 만나셨으니까 저는 숫자로 다 계산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온리 같은 것도 그 아파트만 할 때는 3,700평이에요. 7,000평인데 실제로 그 난방 들어가는 평 오늘 가보실 때가 3,700평이 실평수예요. 근데 3,700평이 바닥 난방에서 물 돌아가는 게 46.2톤이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46.2톤을 내가 어느 정도의 온도를 취해야 24도를 계속 맞추느냐. 그러게 보면은 계산에 그 이게 두 대는 13시간이 돌아야 되고 한 대는 8시간만 돌면 되는 거예요. 그 열량이 뻔히 나오잖아요. 지가 계산을 10% 이내에서 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방열 개수 다 계산해갖고 5% 이내에서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5%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그런 걸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규격품이에요. 규격품. 어떤 설치하는 거는 기계도 60W는 똑같고 규격품인데 나오는 건 냉은 저희들이 14만 5천 정도로 봐요. 냉은 60W짜리 갖고 그 다음에 오는 13만 5천까지 보는데 약 15만으로 그냥 봐요. 7.5톤 20도 델타 T 20도를 7.5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정확해요. 뜨거운 물이 델타 T 20도로 23도가 7.5톤 20도로 봐도 7.5톤. 그래서 삼성온리는 그 레인지 맞추니까 물탱크에다 물 채워놨잖아요. 그럼 지가 자동으로 맞춰서 아파트 난방 그 온도에 따라서 거꾸로 이게 도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 여기 24도, 24도면 거꾸로 이게 돈다고. 이놈에서 이게 조정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다 그걸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온오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기술이 아니라 그런 거뭐 하는 회사가 있어도 그 있잖아요. 그 자동 시스템 온도 되면 꺼지고 이런 회사의 걸 같이 이제 어태치 시킨 거예요. 거기다 지가. 그래서 그 시스템 전체가 월드온 특화라. 월드온 특허가 2008년도에 특허된 것이 20년 동안 2008년부터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런 거 있잖아요. 거주 주택에 대해서 히트펌프를 통한 냉난방 시스템은 지가 연령 계산해가지고 그걸 특허를 낸 거예요. 특허를 저는 뭐 특허 이런 거 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솔직히.
그런데 거기 돌아가신 김모 회장님이라고 아빠 회장님이 계속 특허내자고 말이야. 월드도 특허내는데 이거는 그래서 특허를 냈더니 그 발명 특허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월드 특허 중에 가장 비싼 그것만 몇백억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의사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때그때 설계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모양 있잖아. 집 모양. 그다음에 공기 흐름 모양. 뭐 지하면 더 좋고 지상이라 하죠. 그런 걸 놓고 이제 몇 개만 한 10개 내지 20개만 샘플링해서 이 사이트를 설계해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한의사가 그거 설계해 우리나라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얘기할 게 없어. 많이 해본 사람이 최고거든. 많이 다뤄본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설계들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설계회사가 그 설비회사들 있잖아요. 설비회사에서 설치해갖고 공기가 안 통해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면 아무리 힘든 사람 그래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5m 이상 떨어뜨렸는데 벽에다 바닥 대더니 공기 통할 수가 없잖아요. 와리 현상이나 하는데 그래서 뭐 얼어 터지고 막 깨지고 이게 지금 많이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에 다녔는데 처음에 뜨거운 바람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는 병원도 뜨거운 물 안 나오거든요. 그 환자들이 몇 명인데 뭐 그런 고충, 뭐 말도 못하는 그 고충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아주 죽을 때 있잖아요. 극과 극에 거기에 항상 제가 있는 거예요. 회사 와서 책상 두드려 갖고 그냥 사장 책상 들여갖고 그런 게 몇 번 있었고 안 되니까 팔았는데 안 되잖아요. 된다고 했는데 그런 그 아주 쓰라린 경우는 말이야.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왜 안 되는가 그걸 찾아내느라고 제가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인원도 많이 필요했고 또 돈도 많이 되고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른 히트펌프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 다 조금 알아보시면 참 조그만 겁니다. 10kg짜리 기반 20kg짜리 10kg짜리 2개 붙인 거예요. 지금 30kg면 10kg짜리 3개 붙인 거라니까 30kg짜리로 하는 데 없어요. 왜? 계산할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냉매 흐름을. 그리고 지금은 R22가 마이너스 38도부터 플러스 97도까지거든 레인지가요. 크리티컬 펀드가 그게인데 R407C 같은 거는 마이너스 42도에서 플러스 87도까지예요. 그 레인지에 맞서건 컴프레셔 좀 달라. 컴프레셔도 이게 조금 달라요. 팽창면 같은 게 조금 더 컴프레션 같은데 팽창면은 압력 조금 더 그런 거는 제가 계산해서 그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한테 맞춰놓으면 딱 지적 없이 할 수 있어요. 407C 같은 거 뭐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같은 냉매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걸 갖고 똑같이 해도 그 실력이 없는 수는 안 되고 실력이 있는 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직영부에서 신재 생활을 해달라고 마저 부탁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 직영부 전체도 우리 걸 해주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직영부에서 1년간 테스트한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료 같은 건 다 드릴게요. 삼성 거, LG 거, 우리 거, 일본 거, 미쓰비시 거 수입해서 나온 거를 다 해서 여러 개 했는데 저희만 합격이 된 거예요. 저희 거만 1년 똑바로 엔지니어들은 기계 돌아가는 거 이게 기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 기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엔지니어들 보면 금방 압니다.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게 어떤 그 플렉시빌리티가 많고 저희 거는 안정적으로 돼서 저희 거는 오는 96% 나왔고 내는 105% 정도 물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그러니까 그 직영부 미팅에서 그때 한 20-30명 이렇게 모여서 그 삼성, LG 연구원 박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월드는 저 혼자 갔었는데 그 실험은 최진용 박사가 KTL 실험 박사가 월드는 하나만 월드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삼성 옵니까 하나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른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일 좋은 것이 히트펌프가 필요한 것이 온실이에요. 온실. 이 빌딩도 빌딩이지만 또 지난 겨울에 한번 시도해 보니까 온실은 우리가 못 팔게 돼서 모르겠어요. 농촌 기계라서 삼성, LG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동안 우리가 못했어요. 그 삼성, LG만 정보를 해갖고 히트펌프를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삼성, LG만 딱 써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 그건 아무리 좋은 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직 그 공사한다고 못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거를 실험해서 봤는데 7억, 8억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실험해가지고 몸기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개는 다른 건 없어요. 왜? 그거 다뤄서 안 되면 다 배상으로 물어주고 사장 구속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LG가 히트펌프를 다룬 거는 우리나라 농가에 한 개도 없다고.
지금도 한번 나중에 알아보셔야죠. 한 개도 다른 게 없다. 비닐하우스에다가. 왜? 안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성능이 안 나와서. 그 온도가 안 나오면 다 안 되잖아요. 삼성에너지를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걸 해봤더니 이번 겨울에 해봤더니 600평에서 9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다가 어디 화성에다 했어요. 실제로 여기서 실제로 가서 보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꼴 기름을 떼요. 그거 난방 12도 맞추는 거예요. 플러스 12도. 그냥 마이너스가 12도. 여기 뭐 마이너스 12도인데 플러스 12도를 맞추는 거예요. 12도에서 14도를 맞추는 거예요. 방울동화도 만드는 농장인데 거기 한 10,000평 정도가 다 그건데 우리 샘플을 실험을 하나 가서 해봤어요. 근데 우리 거는 30RT 하나 갖고 30kg 들어간다고 쳐봐도 4원이니까 이게 한 1시간이면 3, 4, 12, 1,200원 아니야. 10시간이면 12,000원이고 20시간이면 25,000원 아니에요. 24,000원. 그러니까 25,000원에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25,000원에. 그쪽에 15만 원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만약에 삼성 1등 못 팔게 되면 빌려주는 걸로 하고 올해 한번 해보자 이거지. 리스는 그냥 리스로 그냥 우리가 팔지 않고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면 그렇게라도 시도해볼 생각으로 있어요. 올겨울에는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돈으로 리스로 해갖고 해도 뭐 한 5개월만 리스하면 어디니까 그게 기름 떼는 거 한 뭐 반만 주라 이거 우리한테. 기름 떼는 금액에 반만 주라 너희들. 아니면 우리가 그걸 하든지 누구 시켜가지고. 토마토 농장 우리가 해말리잖아요. 12만 원씩 15만 원씩 하루에 들어가는 뭐 경쟁이 됩니까 그게? 25,000원. 근데 그런 거는 확실한 거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 할 일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기술적인 얘기도 기술적인 얘기지만은 한번 우리가 뜻을 같이 해갖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은 각자가 주인인데 여기 계시는 각자가 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클럽 하나의 이 직원으로 하는 어떤 그 부장이니 뭐 이사니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는 그것이 내가 전부가 아니고 각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내가 제일 나의 이 듣는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주인은 주인답게 행동을 해줘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주인하고 주인 아닌 사람은 틀려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래야 창의적인 게 나타나고 희망적인 게 나타나고 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피곤해서 오늘도 그거 내일도 그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회사에는 이사고 그렇지만 그 회사를 직원이고 과장이고 부장이고 좋아요. 그렇지만 각자가 오늘 깨우쳐서 이 우주를 깨우치고 세상을 깨우쳐서 얘기하는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저도 못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저 이해는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뭐 스님들도 많이 만나고 뭐 종교들도 많이 만났지만 그 좀 조금 깨우쳐서 그 사이킥이라고 해서 한쪽 깨우친 사람들은 많아요. 병을 고친다든지 그 사람의 운명을 본다든지 이런 거 깨우치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깨우쳐서 볼 수 있는 기획적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꽃 하나 피는 것도 우주에 심없으면 못 펴요. 우주에서 천둥 번개가 치지 않으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꽃이라는 게 한 6,500만 년 전부터 피기 시작하는 건데 그 전에 꽃이 없었어요. 지구상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를 시간 있을 때는 내가 수요일마다 저쪽 사무실에서 그걸 해주거든요. 서로가 해가지고 각자가 주인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오늘부터 새 출발 한번 하시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뭐 질문 없으면 이 정도로 하시고 여기 또 네. 상호가 그 전에 FD에 대해서 2000년도에 검토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래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문점이 많고 해서 아니 그때 그건 기억을 못하고요. 옛날에 저 연한 시인이가 있었습니다. 어디? 연한 시인이.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 그때 어디죠? 여기서 월드원에서 네. 그래가지고 저희 동해 쪽에도 그때 뭐 오징어 분조시킨다고 가지고 쫓아다니고 네.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당시에. 근데 지금 뭐 보니까 지난번에 그 어디야 기술원에서 나왔었던 성적서를 보니까 그 COP가 지금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1점이 아니고 1.97. 2.97. 2.97이요? 네. 근데 보통 2.97이면 좀 많이 나신 거 아닌가요? COP가? COP 개념이 여기 따지시면 돼요.
성능 개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 COP 개념은 히트펌프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생각해볼 점이. 전기 1이 들어가면 이거 갖고 우리가 코어 efficiency performance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능 개수라고. 근데 엑서지라는 얘기는 우리 상품이 엑서지예요. 엑서지라는 얘기는 사용 가능한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온도를 열공학한다면 엑서지라고 그래. 근데 히트펌프 보면 COP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COP는 잘못 생각하시고 올바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COP는 전기 1이 들어가면 860kcal거든요. 전기 1kcal가. 그러면 COP 사이면 2450이라고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 1인데 어떻게 3이 나오느냐? 전기 1을 사용해서 공기 중에 열을 많이 넣었다가 많이 빼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은 공기의 열을 얘기하는 거고 전기 1은 구동 에너지만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거는 efficiency 효율이라고 안 하고 성능 계수라고 그래요. COP의 뜻이. 그런데 25도 물을 COP가 25도를 5도 올리면 30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도 5도 나오는 물량이 많으면 COP는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60도가 필요한데 같은 거 25도에서 이건 5도뿐이 못 올리니까 계속 걸리면은 5도 차이로 물량은 많이 나가잖아요. 30톤을 나간다. 5도째로 30톤 나오면 3, 5, 15, 15만 킬로 아닙니까? 5도로 30톤이 나간다면 15만 킬로 아니에요. 60kW짜리가. 그러면 그거는 엑서지가 안 되는 온도로 해서 COP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트펌프의 COP는 개념이 첫째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 COP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삼성에서 COP 3.7이다 3.6이다 하는 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얘기를 했지만 작은 온도에 많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테스트하고서 COP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기준 오퍼레이팅 갖고 COP를 얘기하기 때문에 2.97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정확한 거고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실제로는 나중에 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COP 3이다 3.7이다 이렇게 나온 거를 실제로 데이터로 나오면 73% 61% 74% 이렇게 나왔다고 성적표가 나온다고. 그런 건 나중에 자료는 조 대표한테 다 했으니까 정부에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COP 개념을 앞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도를 가진 COP를 얘기해야 됩니다. 히트펌프는 60도가 필요하면 60도, 55도가 필요하면 55도가 내에서의 COP지 20도에서 25도 올라가는 COP 암만 좋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열이라는 건 거짓말하는 게 있잖아요. 물이 똑같 H2O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 그거는. 그 나중에 COP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강의를 해드려야 히트펌프 보시는 분들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물을 가지고서 난방하는 거는 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난방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일 수는 있지만 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뭐 30도씩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것도 그 방법에서는 그 방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왜냐면 30도는 난방이 안 돼요. 난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30도 계속적으로 하면 난방이 되겠죠. 우리가 36.5도니까 24도면 3도로 오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난방에는 아침부터 불 때 이틀 후에 비지고 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는 거다. 왜냐면 열 전도 개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복사열을 사용했을 때 요구사항이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이런 실외 공간에서 쓰는 거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그 EHP를 쓰는 게 그냥 여기 공기에서 그냥 나오는 걸 가지고 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EHP는 에어 투 에어만 하기 때문에 에어 투 워터는 틀려. 에어 투 에어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영역이 좀 틀린 부분이긴 한데 그 물로 해가지고 60도까지 가르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공기는 60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공기는 60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로 해갖고 60도 나오는 거고 어쨌든 효율상으로 본다든가 실제로 대량으로 한다든가 이거는 지휘거 이상 딴 데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다른 히트펌프 업체들이 그러는데 어디 설치해놨는지 그런 거 지금 똑같은 거 있다고 그러면 설치해놓은 장소는 없어 있다고 그러는데 학술적으로는 지휘 카드라고 똑같아요. 지휘 카드라고 똑같다고 1%도 안 틀려요. 설치해놓은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으면 가서 보겠다 이거지 내가. 그 대신에 이론적인 건 지가 얘기하는 거.
참고로 저희가 1999년도에 설립해가지고 2005년도까지 될 때까지 지회사에서 나가서 회사 만들어낸 회사가 11개예요. EM 마스터를 비롯해가지고 한 11개가 지회사에서 나가서 만든 회사들이에요. 연구소장 나가서 만들었지, 공장장 뭐 만들었지, 전무 만들었지, 상무 만들었지, 기술이랑 나가 11개 회사 만들어서 전부 50억, 100억씩 깨지고 부도나고 영창 가고 지금 남아있는 데 한가운데도 없어요. 그 11개 회사 이름은 다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들은 전부 다. 히트폼이 전부 직원들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가서 만든 회사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 기술을 저 앞에서 숫자상으로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는 건 저 하나뿐이고 만약에 직원도 할 수 있으면 나가서 딴 사람이 꼬셔서 했겠지. 그거를 할 수 있다면 하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개라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지난 얘기 너무 큰 보이라 회사에서 저희 회사 직원을 뽑아가서 만들다가 안 돼가지고 도망가고 돈 몇 억씩 내버리고 그런 회사도 있고, 또 보이라에서 회장이 저랑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 회장 이거 뭐 47, 8도 나올 텐데 60도만 나오면 자기한테 빨리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연락 안 하고 60도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직원을 뽑아간 거예요. 그게 경동보이라요. 뭐 여러분 내가 경동보이라 그래갖고 경동보이라 박수영 선장 다 해갖고 저를 뭐 그래 타치도 안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회사부터 그렇다고. 그 선 회장이 직접 형 선 회장 직접 우리 사람들 저거 얘기했으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큰 회사들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좋은 것도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어려워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살라고는 안 오고 기술을 하려고 하면 누구 하나만 뽑아가면 되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런 옛날에 센츄리 있잖아요. 센츄리 이 원하연이도 센츄리 아주 저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 뽑아가고 그러면 우리 거 갖다가 지가 신재생 특허 뉴 테크놀로지 신청 이런 것도 많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내년 뭐가 지나라고 보는 걸 지가 또 저한테 걸려가고 근데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기술을 있는 사람들 배우고 저 죽기 전에 많이 좀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힐펌프를 지금 저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그거 돈이라고 수천억 그냥 주는 것보다 난 거예요. 천억 주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사회에다 갖다 바치고 이바지하고 이런 게 삶이라고 해요. 삶의 본질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는 신한테 맡기세요. 자기 사는 거. 그런 거를 내가 강의해 주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오늘 같이 기술적인 건 이제 기술적인 건 어떻게 대화하나 보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질문할까? 다른 것도 질문하실 분들 있습니다. 이 테크가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효율 인증하고 경소제품, 우수제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하나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거는 우리나라도 맡기 힘듭니다. 삼성, LG하고 맡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끝나고서 가보실 때 삼성 옴니타워라고 가보실 거예요. 같이 가십시다. 저랑 LG 여기서 같이 어떤 차를 이용하든지 같이 가셔보시면 이 월드원에서 생각해보세요. 거기 빌딩은 16개가 있어요. 비슷한 빌딩들이. 근데 삼성 옴니는 85평짜리가 17만원에서 23만원 되는 거야. 난방비는 겨울에. 옆에 빌딩은 똑같은 평수가 45만원 내야 돼. 45만원은. 똑같은 평수가. 근데 거기 45만원에서 춥다고. 보이라 떼는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월드원에서 한 거라든지 삼성업체가 채택을 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소가 기계연구소, 에너지연구소, 경제연구소 많이 있어요. 생산기술연구원, 카이스트, 각 교수들 많잖아요. 연구소가. 근데 그 연구소 직원들을 아까 그 말씀은 고효율 이런 거 맡아내면 그 연구소 직원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위원회가 27명이 있어요. 이름 대라고 다 해요. 지가 이름을. 그러니까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검토 중입니다 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은 요번엔 안 해봤어요. 내가 하도 몇 번이더라고. 전부 다 정부에 얘기하면 연구소도 가요. 연구소 직원이 우리가 그거를 갖다 삼성 오면 한 번이라도 누가 뭐 데리고 올 사람이 한 명도 와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 우리나라 현실자예요. 왜? 1년에 1,600만 원씩, 6천만 원 정도, 6천억 정도가 연금이가 나와 히트폼 거야. 맨 3kg, 2kg짜리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0kg짜리를 해서 720마력이 돌아가서 냉난방을 다 하는 게 10년 넘었다는 연금이가 안 나올 거 아닌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월드를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엔티하게 하겠다는 한 명도 와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한 명도 와서 보고서 검토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걸 했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식인데 그래 이번에 우리가 중국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려고 미국도 나가려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고효율이 그런 거 하려면 연구소에서 맡아야 되는데 신청 자체를 월드원이 신청하면 노 그런다. 안 받을 거.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세원에서 한번 해보죠. 나중에 그 할 수 있으면 신청을 낼 수가 없어. 신청은 왜? 삼성, LG 아니면 다른 그 뭐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10kg 미만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내줘요. 10kg 미만짜리 사주는 거. 근데 큰 거는 해주잖아. 왜? 시험실이 없어 첫째. 30kg 시험할 수 있는 시험실이 없어요. 사이트 실험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이트를 실험하면 무지개 반대 조건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 LG는 조그만 거는 싸게 파니까 3마력, 5마력 이런 거 싸게 팔잖아요. 10마력짜리는. 그러니까 뭐 세협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나온 데가 있다. 큰 거는 해주지 못해요. 그거는.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도 말만 하지만 실제는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시험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60kW가 시험할 수 있는 거 하려면 300억 들어야 그 시험 장치를 하면 됩니다. 물어보니. 그러니까 우리 거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좀 문제점도 있어, 정부가, 우리가. 다른 또 질문 있으시는 분한테 뭐든지 주니까. 기기니까요. 어차피 이제 AS나 앞으로 이런 데 이제 강한 생각이 될 건데 내부 연도가 어느 정도? 그 당시 히트펌프 같은 거 내부 연도는 돌아가는 게 팬하고 컴프레셔뿐이 없잖아요. 모터 들어가는 게. 컴프레셔는 소모품입니다. 핵심이지만은. 컴프레셔는 5만 시간 정도면 바꿔줘야 돼요. 컴프레셔는 요새는 옛날에는 컴프레셔 자주 깨졌어요. 왜? 오일을 자동순환 시키는 장치가 안 붙어가지고 오일이 타서 깨졌다고. 요새는 오일 자동이제 사람들이 오일을 자동순환 시켜도 컴퓨터가 깨지는 이유는 그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AS는 팬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파이프 같은 건 고장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냉매라는 게 폭발성이 없고 화재가 안 나는 거예요. 냉매는 폭발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화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냉매는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에요. 냉매가. 그러니까 AS는 특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AS가 여름과 겨울하고 바꿔질 때 여름하고 겨울하고 바꿔질 때 우리가 지천이 바꿔줘야 되는 냉 나올 때 온이 나오고 온 나올 때 냉이잖아요. 물탱크도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했다가 여름에는 찬물을 해요. 그 탱크에다가. 그랬을 때 가서 바꿔주는 것만 사람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올 자동이에요. 그냥 앉아서. 요즘엔 더 그 자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서 100개, 200개 컨트롤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 컴프레셔 깨지는 거 이외에 딴 거 뭐 밸브 같은 거 그런 거 고장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크게 드물고 AS 문제는 아주 드뭅니다. 1년이면. 그래서 이제 AS는 가장 작은 비용으로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보일러실을 반대하는 게 보일러 하려면 보일러 세공사도 필요하고 보일러 또 시운전자도 필요하고 또 냉동기 운전수도 있고 많잖아요. 냉동기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냉동기 뛰고 보일러 뛰니까 삼성온리 같은 이따 가보시면 거기에 한 20몇 명이 있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 그 월급 다 줘야잖아요. 삼성은 직영했었거든. 근데 요새 예주 줬더라고. 예주를 줘서. 그러니까 히트펌프를 관리하는 냉동 기사 몇 명이면 되잖아요. 히트펌프 그 기사들이. 그러니까 인원이 반의 반으로 주는 거예요. 전부 자동으로 맞춰놓고 컴퓨터 한번 보니까 인원이 훨씬 줄어요. 보일러실에 인원이 관리실에. 그러니까 앞으로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아까 그 줄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적어지만 그 보일러대 가스 구백이니까 인원 주는 것 가지고 더 많이 거예요. 조금 더 드릴게요. 네. 자, 더 질문 없어요?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이
한 가지만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네. 그 저쪽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네. 왜 이 좋은 제품이 나온 게 2005년부터 막 설치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보급이 안 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민규 이사가 얘기한 게 맞아요. 전기 제품은 우선 정부에서는 고효율 제품 써라 이래버리니까 이걸 안 받으니까 국내에서는 보급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관은 제가 못 들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메이드 인 USA로 이제 전 세계 보급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 할 수 없이 전 세계가 쓰는데 우리나라만 뭐 안 쓴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고효율 못 붙여서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이 많이 퍼지지 못한 거에 한 1% 정도는 그런 거였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운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삼성홈이도 실제로 그 고효율이라고 정부 지원 받는 데 문제 아니에요. 지원을 안 받고도 충분히 팔 수 있어서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지 앞으로 그 세운지만 더 큰 걸 하려고 그 사람들이 안 했던 건지 그 지난 삼성을 다 해놓고 삼성에도 저걸 팔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가. 그래서 삼성에 뒤에서 삼성업리 회장이 삼성하고 딜을 하던 과정에서 돌아가 버리셨어.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뭐 전립선 암 수술을 가서 2012년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2009년에 10년에 다 달고 2년 돌고에다가 그래서 삼성하고도 무산됐고 그 핸들링 하시던 분이 너무 고생해갖고 가실 분이 돌아가셨는 것도 또 한 번 아까 KT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KT에서도 이석재 회장하고 저거에서 다음 주부터 변호사를 시켜고 KT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되겠다. 돈 필요한 돈 개발비 다 주고 로열티 베이스로 하십시다. 그래갖고 변호사 시켜서 다음 주부터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석재 회장이 구속 그 자리에 구속 연연하고 텔레비에 나오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KT하고도 그런 과정이 또 한 1년, 2년 걸렸고 KT도 저희가 한 1년 이상 했어요. 그거 해갖고 그런 거 있었고 또 삼천리가 우리 걸 사다가 연료전지 힐셀 있잖아요. 힐셀.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이크로 K-맥이라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에너지 그리드 해갖고 했는데 삼천리가 이제 300kW짜리 발전기를 포스코 파워에서 포스코 에너지가 그 당시에 포스코 파워라고 했어요. 포스코 파워에서 해가지고 빌딩에다 그 삼천리가 가스 팔아서 전기를 일으켜서 하고 히트펌 우리 걸로 1년에 한 1,000억 정도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포스코 파워에서 연료전지 필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몇 년 후에나 된다. 그래서 또 안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번에 이제 사실은 단동에 작년에도 단동에 가서 여기 계신 분 많이 하신 분들 단동에 가봤더니 빌딩이 36개가 있어요. 그 양반 빌딩이. 그래서 그게 다 주인이라 그 양반이 태양그룹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걸 100대를 사고서 거기다 해서 차려서 거기서 샘플을 우선 해서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크게 한번 벌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장하고 얘기가 돼요. 거기다 샘플을 달라고 제가 3개월 동안 가서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가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만 아니 미팅인데 왜? 아니 삼성 밀어. 5m 오르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맞아가지고 못했어요. 두 분이 안 맞아서 단동에 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돈을 준다는 걸로 안 받고 저희 이제 영업회장이 있는데 그 양반이 만나갖고 했는데 이 양반이 거기 가서 그 기계를 설치해서 다 나오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 37개 빌딩 가진 주인이 중국 사람인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 놓고 그 엔지니어들하고 그래도 몸이 아프다 이렇게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항력으로 그 사람이 엑서지를 할 수 있는 운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설치는 다 해놓고 돈은 우리 돈 들여도 다 내가 통관해서 가서 설치해서 시험 다 보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조 대표가 다른 데로 이제 아까 얘기한 중국 에너지 회사를 이제 그거를 다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요번에는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잘 이행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고 너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좋고 오늘 여지껏 이렇게 많이 못 팔고 조직도 이렇게 하고 하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 2년 터울이 있어. 2017년 아니에요? 지금이 2010년에 다뤄놓고서 뭐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비서하고도 같이 좋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좋은 일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저는 뭐 급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기술, 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전수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자는 건 아주 문제고 좀 전수시켜서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돼. 그리고 다른 히트폰이랑 비교하면 언제든지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없으니 좀 끝내십시다. 우리 또 팀에서 얘기하실 분이 한 분. 우리 팀에서 얘기하실 분이 왔으면 얘기하고 조 대표 잠깐 일어오시죠. 뭐. 우리 조 대표가 이번에 중국 가셔가지고 늘어놓지 큰 회사랑 계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 오셨거든요. 우리 영업 총괄 만든 부현택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판매 회사를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해오면서 시행에 관계되는 대표나 회장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저희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식적인 미팅 들어갈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 설계 파트거든요. 설계 미팅을 좀 하자 이러면 저희들 그 부분에서 너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설계 전문 업체하고 저희들 협력을 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다가 이제 최대중하고 연결까지 왔는데 제가 자신 있는 것은 보다는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 가서도 우리나라의 그 업체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따지는 게 많아요. 굉장히 따지는 게 많은데 이번에 제가 중국의 이제 국영업체입니다. 국영업체하고 에너지를 전담하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거기 회장이 중국의 중국건설이라고 1년에 한 400조 정도 합니다. 매출을. 거기에 이제 부사장을 불렀어요. 저하고 같이 미팅하고 이제 저녁 먹는 자리에 부사장을 불렀는데 거기에 부사장이 딱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우리 팽수로 1000평이면 중국은 3000평이거든요. 그럼 중국 팽수로 3000평을 난방을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냐? 그거 하나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전기 한 50kg에서 55kg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전부다. 네, 저희들이 방송에서 이번에 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니까 눈이 이만한 사람이 눈이 이렇게 크지.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저희들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그 느낌은 내년에 조 단위의 매출을 하지 않을까. 중국에서만. 중국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오늘 필리핀도 완전히 국가적인 기업하고 이제 매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굉장히 큰 그 어떤 정부 관계를 하고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은 세 번처럼 준비된 그런 어떤 설계 쪽 이걸 설계해주고 컨설팅해줄 수 있는 이런 업체가 필요한데, 정말 좀 저의 바람은 오늘 이제 미팅을 지켜보면서 저의 바람은 우리 대표님이 우선 좀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딱 저희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한 두세 사람을 차출하셔가지고 제가 뭐 조그마한 기술적인 미팅이 있을 때도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회장님한테 의뢰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회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빨리 누군가 좀 합해 줄 수 있는 두세 분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은
제가 세월의 5호단은 정말 자신 있게 내가 받아낼 수 있어요. 예. 뭐 제가 이미 지금 한국에서만 상담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고 이제는 중국 가야 되고 미국 가야 되고 온 나라로 다 지금 펼쳐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예.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또 정말 믿음으로 아마 여기에서 건물 하나만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건물 하나만 해보면 우리가 단동 갔을 때도 아파트 한 동을 난방을 하는데 중국은 기계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전기 몇 킬로 필요하냐? 그 전기 용량을 이야기했더니 안 믿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해냈거든요. 완벽하게. 그것도 가장 추운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뭐 온도 중국은 18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23도를 맞춰가지고 난방을 했습니다. 놀라는 거죠. 가장 추운 겨울에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기술은 뭐 제가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처럼 직원들처럼 회장님 기술에 대한 약간의 어떤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완벽하게 확신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부닥쳐 보면 그게 사실이고, 많은 분들이 야, 이 좋은 기술을 왜 정부가 가만두고 있느냐, 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시작이라고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지가 올 4월입니다. 올 4월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축 건물에 이제 적용될 어떤 타이밍이 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걸 좀 적용하시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 회사와 좋은 파트너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만 분으로 하시고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삼성 코멘타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위치를 모르니까 어디 가야 되는지.